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부터 미래인재 고시학원에서 행정학, 인사조직론, 그리고 지방자치론을 강의하게 된 유계점이라고 합니다. 2023년 시험 대비 미래인재 고시학원의 강의 계획과 그 다음에 행정학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계점 소개, 그리고 강의 계획, 행정 공부 방법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행정학 내용에 대한 질문하는 것은 알파 행정학 다음 카페에서 해 주시면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6년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000년부터 학원 강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로 적을 두고 있으면서 주로 이 미래인재 고시학원에서 행정학, 인사조직론, 지방자치론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과 앞으로 이제 행정학이라든가 지방자치론 가지고 만나게 될 텐데요. 여기에 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소개를 하게 되면은, 저는 학교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행정학회 학술대회에 가가지고 발표나 토론도 하게 되는데, 주로 학원 강의를 담당하다 보니까 행정학 객관식 시험의 타당성 제고 방안,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고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유계점 하면은 객관식 전문가, 현지 교수들과 함께 토론하는 객관식 전문가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사진이 들어가게 되면은 화면이 조금 흐릿하고 그럴 것 같아서요. 사진이 나온 것은 가능하면 좀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토론 장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후배 생각 합격 수기 하는 게 있는데, 알파 행자 카페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후배 생각 합격 수기 이런 내용도 있게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요, 이런 합격 수기 쭉 돼 있으니까 한번 클릭해서 보도록 하시고요. 제가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리게 되면은, 이 친구는 2022년 지방직 7급 돼 있는데, 바로 작년이죠. 행정학 95점, 지방자치론 95점, 총점 460점으로 합격을 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2021년에 행정학 55점 맞았단 말이죠. 그래서 당황을 했어요. 다른 과목은 점수가 상당히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유계점 선생님 추천을 합격생으로부터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기존 교재를 버리고 알파 행자 강의를 듣는데, 저하고 이런 어떤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담을 받은 후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1년 만에 행정학 95점, 지방자치론 95점으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게 된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 친구의 공부한 책을 본인이 알파인자 카페에 좀 일부 몇 페이지 올려놨더라고요. 올려놨는데 거기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바로 95점, 95점 바로 맞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요. 화면이 좀 흐릿할 테니까 간단히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공부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여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보게 되면은 행정 공부에서 기본서 보통 6회독 이상, 기출 5회독 이상 돼 있는데, 이와 같이 반복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보다 자세한 합격 수기하는 것은 알파 행자 카페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뭐 이런 학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배정 합격 수기에서요, 2021년 서울 7급과 국가의 7급을 최종 합격한 친구가 있죠. 물론 9급도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바로 60점대 처참한 점수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하고 전화 상담하면서 바로 기존의 기출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한 문제 한 문제를 분석을 하면서 바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어떤 부분은 괜찮은지 이것을 하나하나 다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해할 거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암기할 거 어떻게 암기할 것인지 이에 대한 상담을 했고, 그 이후에 저 상담 내용에 따라서 공부를 했는데 이와 같이 바로 어떤 국가직과 서울시에서 우수한 점수로 또 합격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학생들도 합격 수기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게 되면은 뭐 100점 맞고 국가의 7급 최종 합격돼 있는데, 이 친구 뭐 책이 굉장히 알파인자 꼼꼼하더라 이런 내용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필기 노트라고 볼 수 있는 내비게이션 행정을 하는 것도 전체의 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더라 이런 내용을 합격 수기에 담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합격 수기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바로 합격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뭐 행정개론과 행정학 뭐 시험과 관련된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을 테니까 제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명확히 한다면은 9급이나 7급이나 이제는 전공 과목 시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행정학 하는 것이 이 전공 과목에서 굉장히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목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제는 한 문제 한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 불과 100문제 가지고 합격을 그저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행정학이 이와 같이 뭐 20문제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25문제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행정과 관련된 인사 조직론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과 관련된 지방자치론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행정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나는 경제학 이런 게 상당히 어렵다 이런 학생들은 국가직에서 7급의 경우에는 인사조직직류 이쪽을 선택해서 인사조직론을 시험 과목으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방지에 가서는 그죠? 지방자치론을 선택한 학생들도 제법 많이 있다 이런 내용도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뭐 행정학 개론과 행정학 이 과목이 시험 합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학이 시험 범위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학의 교재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게 시험 범위다. 다만 알파 행정학이라든가 핵심 체크 내용을 정확히 알게 되면은 바로 그게 행정학 그죠? 고득점을 통해서 시험 합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시험 범위는 너무 넓혀도 안 되고 너무 좁혀도 안 되죠. 그죠? 각장 적절하게 그죠? 시험 범위를 잡고 있는 것이 알파 행정학 기본서라든가 알파 행정학 핵심 체크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바로 대부분 선생님들이 기출문제 중심으로 교재를 집필하거나 강의를 하는데, 저는 기출문제 수준보다는 약간 더 깊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 바로 행정학에서 안정적인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거죠. 단순히 기출문제만 공부했을 때 보통 점수가 80점대라든가 85점 이 정도에서 머무를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요즘은 합격을 위해서라면 보통 행정학에서 90점, 95점 이상은 맞아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럴 때 행정학에서 안정적으로 90점 이상 또는 95점 이상을 맞기 위해서는 기출문제 수준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더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파인자 기본서라든가 핵심 체크로 공부하게 되면은 안정적인 어떤 고득점 확보가 가능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정학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듣고 싶고요. 그죠? 자, 그래요.
행정시험 범위 하는 것은요, 이런 어떤 기초 이론에서 총론 파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학은 결국 정책학과 관리학 이 둘로 구성이 되죠, 그죠? 정책학 파트의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학에서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내용을 중심으로 주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어떤 국가 수준의 행정이 있다면은 지방 수준의 행정이 있겠죠, 그죠? 지방자치는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정책, 관리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평가해서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게 행정활유론 파트에서 바로 어떤 행정책임, 행정통제, 행정개혁, 그리고 21세기 행정개혁의 핵심은 결국 전자정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행정학 어떤 시험 범위는 그저 여기에 어떻게 보게 되면 잡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의 행정시험 범위 하는 것들은 뭐 강의를 들으면서 교재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좀 더 깊게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이제 중요한 거 행정학 강의 계획되어 있는데, 기존에 제가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2023년 1월부터 이제 학원을 옮기다 보니까 이제 강의를 또 여러분들이 그죠, 기존에 강의를 해놨지만은 다시 이제 새로운 학원에서 강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강의 계획하는 것을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은요, 제일 위에 하는 것은 7급 시험에 맞추어서 커리큘럼이 구성된 겁니다. 자, 그래서요, 1월부터 4월까지 알파 행정학 기본서로 진행하는 기본 플러스 심화 강의를 진행할 것이고, 그 다음 5, 6월에 14개년 기출문제집으로 기출문제 풀이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 7, 8월에 모의고사 강의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진도별 모의고사라든가 전범위 모의고사를 진행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무리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국가직 7급이라든가 지방직 7급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커리를 구성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죠? 다만 제가 강의하면서 약간 늦긴 했지만은 그래도 국가직 9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직 9급 시험 합격을 위해서 커리를 그저 구성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강의를 혼자 좀 촬영해서 여러분들이 그저 최대한 빠르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저 강의를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2월, 3월 중에 핵심 체크, 기본 및 심화 강의 할 것이고, 그 다음에 14년 기출문제 해설 강의 진행할 것인데, 다만 이런 14년 기출문제 해설 강의 하는 것은 바로 7급의 경우에는 5, 6월에 진행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양자가 거의 뭐 동일하다, 이렇게 알고는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 2월에 현재 진도별 모의고사 강의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월에 전범위 모의고사 강의 진행하는데, 이 전범위 모의고사를 보통 동형 모의고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될 기출문제, 꼭 알아야 될 OX 문제, 이렇게 했어요. 이런 꼭 알기, 꼭 알아, 이걸 가지고 제가 마무리 정리 강좌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의 내용은요, 주로 이러한 어떤 9급 시험 대비로 진행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7급 공통으로 이제 행정법령 특강을 진행하는데, 행정법령직 교재 출간이 되었거든요. 그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법령은 자잘한 암기사항이 많다 보니까 이런 암기사항 중심으로 강의를 좀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직 7급의 경우에는 제가 이야기했죠. 경제학을 선택하지 않고 인사 조직 직렬의 경우에는, 직류의 경우에는 인사 조직론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이럴 때 채용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직 7급에서 다른 직류를 선택하는 경우가 뭐 대부분이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일부 수험생 중에서 이러한 인사 조직 직류를 선택하고 시험 과목으로 인사 조직론을 선택한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특강을 진행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직 시험, 지방직 7급 시험에서는 이제 지방자치론이 선택 과목으로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론을 선택한 학생들이 의외로 많단 말이죠. 경제학이냐, 뭐 지역개발론이냐, 지방자치론이 돼 있는데, 뭐 지방자치론을 선택한 학생들이
제법 많아. 그래서요, 지방자치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2월에서 3월 지방자 풀 서비스에 있는데, 이 풀 서비스라는 것은 이론 강의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법령 강의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라는데 거기에서 OX 문제, 그리고 진도별 기출문제, 그리고 시행처별 기출문제,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담고 있을 겁니다. 물론 딱 하나 빠졌다 하게 되면 모의고사 강의, 이 내용만 빠져 있는데 바로 나머지 내용들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 서비스 강의라고 명칭을 붙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론, 법령, 그리고 OX 문제, 기출 문제까지 모두 다루는 강의가 이 풀 서비스 강의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흘러가면은 지방자치론 모의고사 강의하는 것을 한 7급 대비로 7월, 8월 중에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제가 미래인재고시학원 와가지고 새롭게 진행할 강의 계획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것은 2023년 시험 대비가 되는데 2024년 시험 대비는 이럴 때 이제 9급부터 시작해서 그죠? 새롭게 강의를 진행하겠죠. 이 내용은 다음에 다시 커리큘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약간 바꾸어서 여기에 써놨는데 조금 전에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그죠? 조금 전에 봤던 이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강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학의 시험 문제를 좀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시험 문제 유형, 그리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다만 이제 아주 자세하게는 하지 않고요. 여기에서 어떤 스타일이 있구나, 이것만 먼저 말씀해 드릴 겁니다. 행정학에서 첫 번째 문제는 개념을 묻는 문제예요. 개방형 임용제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공직 내부와 외부의 경쟁을 통해서, 그죠? 여기에 어떤 임용하는 제도를 개방형 임용제라고 하죠. 근데 기존의 기출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죠. 개방형 임용제는 공직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임용하는 제도이다. 잘못이다. 이런 내용이죠. 내부와 외부의 경쟁을 통해서 임용하는 제도이다. 이런 내용들이 개념을 묻는 문제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대부분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방형 임용제는 행정의 전문성을 높여줍니까? 행정의 전문성을, 그죠? 떨어뜨리는 겁니까? 이런 게 이제 개방형 임용제라는 개념하고 행정의 전문성이라는 개념을 연계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개방형 임용제는 공직 내부와 외부의 경쟁을 통해서 임용하는데, 외부에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교수라든가 연구원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들이 공직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개방형 임용제는 극히 일반적으로는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해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이론하는 것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암기까지 또 병행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이론을 묻는 문제고요. 근데 이론 중에 보게 되면 특정 학자들의 입장을 묻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특정 학자의 입장하게 되면은,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일까? 그럼 이럴 때 어떤 사회 경제적 변수일까? 아니면 정책 변수일까? 근데 더우슨과 로빈슨, 이런 학자가 있다 하게 되면은 더우슨과 로빈슨은 바로 어떤 정책 변수는 영향을 못 미치고 사회 경제 변수가 영향을 미치더라. 이렇게 연구 결과를 제시한 학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암기가 좀 필요하다 했는데, 여기에 더우슨과 로빈슨은 이렇게 보는 거죠. 정책 변수가, 그죠?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지만은 실제 영향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긴 해. 그것은 허위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영향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허위 관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정책 변수와 정책의 관계. 우리가 보통 보면 더우슨과 로빈슨. 그럼 뭔가 도루묵 이런 게 생각나지 않아요? 맛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 맛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러니까 정책 변수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효과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럼 도루묵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정책 결정 요인론에 대한 도슨과 로빈스의 연구 결과 이 내용은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도슨과 로빈슨도 있지만은 패브리칸트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크운디아 매크론이라든가 이런 학자들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요 여기에 패브리칸트, 키와 로카드, 도슨과 로빈슨, 크운디아 매크론 이런 학자들 입장을 보려면은 그죠? 암기를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요 바로 이럴 때 암기할 때 토르묵 생각하면서 맛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맛이 없더라. 효과가 있는 줄 알았는데 효과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뭐가? 이럴 때 정책 변수가 그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가 미치지 않는가. 즉 정책 변수와 정책 관계에서 효과가 있는 줄 아는데 효과가 없더라. 이런 내용들은 뭐가 필요하다? 이 예를 바탕으로 암기, 특히 암기가 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사례 문제 하는 것은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를 명확히 알게 되면은 이 사례 문제는 대부분 그죠? 풀 수가 있는데 뭐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법령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돼 있는데 뭐 법령의 내용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재산 공개 대상자다. 그럼 이럴 때 바로 중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 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럼 이럴 때 군대에 여기에서 바로 준장, 별 1개, 준장, 그 다음 별 2개, 소장, 별 3개, 중장, 그죠? 대장 4개, 원수 뭐 5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중장이 이제 별 3개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중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돼 있는데 이것을 소장 이상의 뭐 장성급 장교 이렇게 하면은 틀린단 말이죠. 그럼 그런 내용은 또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두 문자 암기법이라든가 연상 암기법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좀 반복적으로 좀 봐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요, 이런 어떤 별 3개 이상에서 바로 중장 이상 이런 내용들은 이제 또 반복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루묵 이런 내용들은 바로 두 문자하고 연상 암기법을 같이 이용해서 암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죠? 뭐 어떤 학자 입장이 됐든 법령 내용이 됐든 바로 두 문자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연상 암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이럴 때는 또 무한 반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순서를 묻는 문제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 공부 방법 이걸 생각하면은 전 첫 번째가 뭡니까? 이해할 것은 이해하자 이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암기할 것은 암기하자 이 내용이죠. 그죠? 근데 어떤 게 이해상이고 어떤 게 암기상이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런 개념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이 있죠. 그죠? 개념과 개념과는 관계되어 있는데 바로 이해가 좀 더 많이 필요한 내용이 되죠. 그죠? 그래서 해석까지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학자의 입장하는 것은 오히려 암기상에 많이 가까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사례 문제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례 문제는 이해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극히 일부 사례는 우리가 사례 내용을 하나하나 다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 이런 내용들은 일부 암기를 해야 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법령 내용 하는 것들은 이런 암기 이런 것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요,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잖아요.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은 개념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개념 간의 관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연역법이 됐든 귀납법이 됐든 논리는 추론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교재 내용하고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한 번 봤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전에 바로 합격생 중에 책에 표시하면서 공부하는 학생 봤죠. 그죠? 기본서를 6번을 봤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반복을 많이 했다는 내용이죠. 반복 중요합니다. 그 다음 암기할 거 암기하자 했는데 당연히 첫 번째 이런 연상 암기법 활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문자 암기법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제가 중요 내용들은 암기법을 만들어서 제공을 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무한 반복 이것도 또 필요할 것이다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행정 공부 방법도 있는데 어떤 것이 바로
이해사항이고 어떤 게 암기사항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이다 이겁니다. 자, 이것을요 제가 실제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0년 국가직 9급 행정개론 기출문제 돼 있는데 정치행정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돼 있죠, 그죠? 그럼 정치행정 이원론의 개념은 무엇일까? 당연히 정치와 행정은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죠. 정치와 정치와 행정은 이원론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는 거야. 이원 한자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쓴단 말이죠. 이원론 돼 있죠, 그죠? 그럼 정치와 행정은 차원이 다르다 했는데, 그러니까 정치와 행정은 분리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상은 시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정치와 행정이 분리가 잘 될까요? 안 돼요. 현실적으로는 정치와 행정이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이 하는 일은 정치이면서 행정이잖아요. 물론 국회의원이 하는 것은 정치적 성격이 강하겠죠. 일반 9급, 7급, 5공무원이 하는 것은 행정의 성격이 강하겠죠. 그러나 행정부 내에 대통령, 장관, 차관, 그리고 바로 이런 어떤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실국장급, 뭐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이라면은 정적 성격도 있고 행정적 성격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뗄 수가 없지만은 기존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던 정치가 행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바로 부정부패라든가 행정의 비전문, 비능률 이런 문제가 심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제발 이런 정치는 행정에 개입 좀 하지 말아라. 특히 정당 정치는 행정에 개입하지 말아라.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정당 정치와 행정은 분리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게 바로 정치행정 이원론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의 개념 1번 돼 있죠. 정당 정치의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력을 강조하였다. 그럼 이 내용은 정책 이원론의 뭐가 되겠습니까? 개념. 이게 되는 것이죠. 한편 정치행정 이원론이 왜 등장이 되었을까?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은 이제 교재 내용 강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게 이제 미기 독립 이후에 초기에 이렇던 대통령, 장관 이런 쪽은 당연히 뭐라 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임명을 하겠지만은 일반 관료들은 적합한 자격을 중심으로 임명을 했는데, 당시에는 시험 제도가 없다 보니까 어떤 학력 이런 걸 가지고 자격을 검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 꽤나 했다 하게 되면은 시대가 언제입니까? 바로 18세기 이런 시대라면은 아무래도 좀 살만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미국의 동부 지역의 앵글로 섹슨 계통,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특정 계층 이들이 주로 공직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공직이 바로 비민주화되고 특권화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서민 출신의 대통령인 제7대 잭슨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바로 이걸 타파하자. 그러니까 특정 계층이 공직을 장하고 있는 것을 타파하자 해서 바로 이 사람이 역관주의, 스포일 시스템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 스포일지라는 말 자체가 전리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한 나라가 취하는 게 전리품이죠. 당연히 전리품은 자유롭게 뭐합니까? 그 처분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럴 때 선거에 승리한 대통령이나 집권 정당이 이 밑에 있는 관직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사냥꾼이 사냥한 짐승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엽관주의란 말이 나온 거예요. 사냥할 엽에 관직이라는 말을 쓴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관직을 사냥한 집권 정당이나 대통령이 관직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럼 이럴 때 처분한다는 것이 주로 정책 충성도에 따라서 처분을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통령 4년 임기 끝나고 대통령 바뀌면은 관직의 공무원들도 대부분 교체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기적 대량 경질, 이걸 속성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엽관주의다 이겁니다. 근데 엽관주의 하는 것이 산업사회가 되면서 사회가 복잡하고 전문화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비전문, 비능률, 부정부패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너도 고칩시다 하는 것이 진보주의 정치개혁 운동이고, 뭐 젠킨스 법안이라든가 그랜트 이온의 이튼 보고서, 그리고 법안이 통과된 것이 펜들턴 법인데 젠크 2펜 이렇게 하는 거죠. 젠크펜, 정크펜, 젠크 2펜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펜들턴법에 따라서 실적에 도입되게 되는데 실제 핵심 내용들은 공개 경쟁 시험, 정책 중립, 신분 보장을 속성을 하고 있죠. 그죠? 여기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해 준 것이 우드로 윌슨이 썼던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이란 말이죠. 이게 1887년에 나오게 되는데 바로 정치는 폭넓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행정은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근데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결국 조직, 인사, 재무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즉 사람과 물자가 필요하고 그 사람과 물자를 관리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했는데 그게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죠. 자, 그래서요 바로 우드로 윌슨이 이런 어떤 그저 정당 정치와 행정은 좀 분리될 필요가 있다. 이런 데 대한 이론적 뒷받침으로써 행정 연구라는 논문을 썼는데 그게 정치행정 이원론이 등장이 된 배경이 되는 것이고 이 정치행정 이원론 하는 것은 결국은 행정을 관리 기술로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행정관리설, 그 다음에 기술적 행정학, 그 다음에 공사행정 이론론 해서 경영과 유사하다. 정치행정 이원론, 정치하고는 다르다. 이런 시각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사람과 물자를 관리하는 기술로 보고 행정을 막 연구했는데 1929년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행정이 법률안을 만들고 예산을 만들면서 바로 실제 정책 형성 기능을 담당하더라는 거죠. 그럼 원래 이제 정책 이원론은 정책 결정은 정치, 정책 집행 행정이라 봤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런 행정이 이런 정책 형성 기능, 예산과 법률안을 만들면서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행정 이론론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행정 경영은 차이가 있더라 해서 공행정과 사행정은 다르더라, 행정 경영은 다르더라 해서 공사행정 이원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은 이제 1929년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제반 이런 어떤 그죠 사회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적극적이고 능동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죠. 그게 바로 이런 어떤 정책의 이론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학자 입장이 있단 말이죠. 윌슨 외에도 바로 굿노우라든가 화이트 규릭돼 있는데 일단 이런 내용은 나중에 공부하면서 강의하면서 제가 설명할 텐데 윌 굿하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굿하고 있을 테니까 이겁니다. 그죠? 굿하고 있을 테니까 니네는 뒤에 가서 좀 바나나나 사온나 했어요. 뒤에 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윌 굿하고 학자 이름 윌슨, 굿노우, 화이트 규릭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이론론 학자로서 바로 디목, 애플비, 가우스에 있는데 뒤에가 돼 있죠. 그죠? 나중에 정치행정 새 이론론이 나와요. 바나드와 사이먼이. 그럼 니네는 뒤에 가서 바나나나 좀 사온나. 그러니까 윌 굿하고 뒤에 가 바나나 사 이런 말입니다. 나중에 더 나아가면요. 정치행정 새 이론론으로서 또 S만과 Y는 나오는데 그럼 그럴 때 바나나나 사온나 했더니 yes, yes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런 어떤 윌 굿하고 뒤에가 바나나 사 yes, yes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자 이름을 다 기억하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바로 윌슨과 뭐부터 시작해서 그죠 굿노우라든가 그 다음에 화이트라든가 규릭 정책의 이론론이 있는 것이고 저기 이론론 학자로서 디목, 애플비, 가우스에 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했다는 전제에서 조금 전에 봤던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의 내용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할 텐데요. 이 문제를 푸는데 조금 전에 1번이 뭐라 했습니까?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정책적 이론이 등장이 된 배경 이것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뭡니까? 바로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는 거. 그럼 이런 정책하는 것은 행정은 결국 정책이냐 관리냐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럼 정책을 중시하면 정책적 이론론 성격이 강해지는 것이고 관리적을 중시하면 아무래도 경영의 속성이기 때문에 공사적 이론론 성격이 강해지죠. 그러니까 정치행정 바로 이론론이냐. 그것은 정치적 성격이 중시된단 말이죠. 공사적 이론론이냐. 이것은 관리적 성격이 중시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지금 이런 뉴딜 정책 이게 나오게 되면은 정치행정 이론론이 아니라 정치행정 이론론의 등장 배경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2번 하는 것은 잘못이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실적주의, 확립, 윌슨의 정치행정 이론론, 행정의 연구, 그리고 행정관리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정책 이론론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뉴딜 정책,
그리고 디목, 애플비, 가우스 등의 이런 통치 기능설을 하는 것이 정책적 이론론 관련되어 있다. 근데 여기에서요,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행정개혁운동도 있는데, 처음에 진보주의 정치개혁 운동, 그리고 행정개혁 운동이에요. 우리 경영학에서 과학적 관리론 발달하는데, 결국 경영학의 과학적 관리론이 행정에 영향을 미쳤으면은 결국 경영적인 속성이 중시되는 거죠. 공사행정 이론론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책 이론론, 공사행정 이론론 이런 시각 관련되어 있는데, 이 정책 이론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말이 안 되죠. 경영에서 발달했던 과학적 관리론 하는 것은 아무래도 행정을 경영으로 보고 과학적 관리론 접목 이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개혁 운동은 오히려 정책적 이론론의 뭐가 된 겁니까? 등장 배경과 관련된 것이죠. 한계를 지키다 잘못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있죠. 정치 이론론을 대표하는 애플비는 돼 있는데, 조금 전에 학자 이름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의 내용은 어떤 배경과 관련된 전후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4번 하는 것은 이제 특정 학자의 입장으로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암기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윌 구타구, 그 다음 뒤에 디목, 애플비, 가우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애플비는 이제 뭡니까? 현대 행정은 정책 형성이다. 그러면서 정책 행정은 연속적, 순환적 과정이 있다. 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그죠? 주장을 했던 학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한 문제를 통해서 결국은요, 개념을 명확히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배경적 지식도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고, 특정 학자의 입장이라면 암기도 해줘야 될 것이고, 그래서요, 이게 종합적인 문제라서 한번 가져와 본 것인데, 다만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이 한 문제를 설명하는데도 바로 이런 배경적 지식이 많이 필요하죠. 그죠? 물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고, 암기까지 같이 병행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구분 문제 한 문제를 제가 좀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기출문제만 가지고 안 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2022년 지방 7급 행정 기출 문제 이 내용인데, 현행 지방세 탄력세율 하게 되면 현행 법령입니다. 그죠? 지방세법에서 탄력세율 제도를 도입한 것도 있고, 도입하지 않은 것도 있고, 도입한 것 중에 보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조례로 정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기존의 기출에서 거의 출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바로 일부 선생님들은 이건 100점 방지용이다 이런 말 쓰게 되는데, 정말로 100점 방지용일까요? 기출문제 중심으로만 공부하게 되면 이건 100점 방지용, 물론 방지용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알파 행자로 공부했던 친구, 알파 행자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던 친구는 이 문제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왜? 정확하게 교재 내에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다루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문제하는 것은 기출 문제만 단순히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지 교수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법령 내용을 정확히 분석해서 바로 모의고사 문제를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풀고 시험장 가게 되면은 기출 문제 중심으로 공부한 친구보다는 최소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를 더 맞힘으로써 바로 행정학의 안정적 고득점을 통해서 합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행정학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요, 이것도 개념이에요. 그럼 탄력세율은 일단 뭐냐 했을 때, 세율을 정했는데 이것을 탄력적으로, 신축적으로, 융통성 있게 바꿀 수 있다 이거잖아요. 기본 세율을 정해놓고 이 기본 세율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것을 바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 이런 게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럴 때 지방세 일부 세무 세율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바로 자율적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근데 대통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바꿀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죠. 둘로 나눠집니다. 그죠? 근데 이럴 때 대통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담배 소비세와 주행분 자동차세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어떤 왜 그럴까?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좀 할 수가 있어요.
뭐냐, 담배 소비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배 소비세는 경기도 성남시 세목이에요. 그리고 경기도 수원시 세목이에요. 근데 성남시에서 담배, 그죠? 소비세를 징수하고 수원시에 담배 소비세를 징수하는데, 수원시는 예를 들어서 담배 소비세를 탄력세를 적용해서 비싸게 세금을 매겼어. 그럼 담배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경기도 성남시는 예를 들어 4,500원, 수원시는 담배 가격이 6,000원이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4,500원 데 가서 사겠죠. 그 4,500원 데 가서 담배를 왕창 사다가 6,000원 하는 데 갖다 팔면 되잖아요. 그죠? 아, 담배 소비세 이런 내용들은 지방자치에 맡겨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지역 간의 담배 가격의 차이를 유발함으로써 문제가 있겠구나. 이게 주행분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바로 어떤 지방자치는 조례로 맡길 수가 없다. 뭐로 맡기자? 그죠?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하자 이거죠. 그래서요, 조례로 담배 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에 대한 표준세율에 뭐 50% 가감되어 있는데, 이것도 50% 일반적 조례 정하에서 50% 가감이 많아요. 근데 뭐 중요한 것은 이거잖아요. 이런 어떤 조례로, 그럼 조례가 아니란 말이죠. 담배 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30% 범위 내에서 가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디귿번 하는 것은 조례로, 이 말이 틀리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한편 지방시 항목이 총 11개예요. 그러니까 11개의 세목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다 암기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취등 비례 지지, 뭐 취득하면은 비례해서 지지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 면허세, 지방 소비세, 레저세, 그 다음에 여기에 지방 교육세라든가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주재자 담득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다 암기할 겁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지방 소득세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11개 세목 중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지. 이걸 제가 지방세 항목을 싹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빠진 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비례되어 있는데 지방 소비세와 레저세는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암기할 때 비례로 징수하니까 바로 빼자, 이런 내용이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암기법을 같이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대통령을 정하는 것은 자동차 주행분이 있고 담배 소비세가 있으니까 대통령을 자주 담자, 이런 말이 가능하겠죠. 그죠? 자주 담자, 자동차 주행분하고 그 다음에 담배 소비세하고 그 다음에 비례로 하는 것은 제외,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해서 기억번 개념적으로 맞지요. 니은 적용되지 않는다, 맞지요. 디귿하는 것이 이제 뭡니까? 조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 정하니까 틀렸죠. 그죠? 그럼 이럴 때 정답하는 것은 2번 기억 니은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제가 왜 알파 행정학이라든가, 그죠? 핵심 체크라든가 진도를 모의고사 푼 사람이 쉽게 이 문제를 바로 맞힐 수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이거잖아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잘 봐보세요. 니은과 디귿 이 내용을 잘 보면서 여기에 지금 2022년 알파 행정학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집 돼 있죠. 그죠? 2022년 알파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집은 2022년 1월 달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봤던 이 문제는 언제입니까? 2022년 10월 달에 본 문제거든요. 그럼 제가 1월 달에 바로 여기에 만든 문제가 정확히 적중을 했다 이건데, 옳지 않는 걸 찾아내라겠죠. 그럼 1번 봐보세요. 담배 소비세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법률 정한 기본세율을 조례로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세목이다. 잘못이다. 조례가 아니라 뭐라겠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정확히 틀린 지문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1번 지문하고 앞에 있는 디귿번 지문하는 것이 똑같은 지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가 있었다 이겁니다. 대통령이냐 조례냐, 이게 핵심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 2번이요. 지방소비세와 레저세는 탄력세율의 적용이 제외되는 세목이다. 야,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보고 나서 시험장 들어갔다면 정말 너무너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요, 옳지 않은 거 1번 틀렸고요. 2번은 맞는 지문이 되는 것이죠. 그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행제학 제대로 공부하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기출문제 출제가 되지 않았고, 그죠? 한 번도 이 2번 지문 하는 것은 나온 적이 없고, 이 1번 지문은 예전 2010년에 한번 간단히 나온 적이 있어요, 사실상은요. 근데 선생님들이 전부 다 뭡니까? 뭐 최근 10년치 이것만 보다 보니까 그때 2010년에 나왔던 것들은 거의 무시를 해버리고 기억을 못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저는 그거 출제된 걸 보면서 지방시의 탄력시를 전부 다 분석했고, 그 다음에 제외되는까지 이같이 문제를 만들었단 말이죠. 교재 설명은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정하는 거, 담배 소비세와 자동차 주행 있는 자동차 시에서 대통령을 자주 담자. 그 다음에 제외되는 거, 지방 소비세, 레저 시에 돼 있는데 비례로 하는 것은 제외, 비례 제외 했죠. 그죠? 그럼 나머지가 조례 정하는 탄력 시효율 돼 있는데 여기에서 어디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1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정한 것도 있는데, 뭐 중요한 것은 일단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정도를 기억을 해주게 되면 이거 행정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나중에 지방자치론 과목을 선택한 경우에는 이 구체적인 내용도 좀 공부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결국은요, 기출문제를 기본으로 공부하되 변형된 거, 그 다음에 현지 교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법령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그죠? 추가해서 공부를 좀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럼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알파인의 기본서라든가 핵심 체크이고, 그 다음에 진도별 모의고사나 전범위 모의고사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 정도까지 해 두시고, 공부하는 방법 하는 것은 개념 정확히 파악하고, 그리고 이해할 거 이해하고 암기할 것 암기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에 쉽게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사실상은 우리가 기존에 기출에 나오지 않았던 것 중에 보게 되면 최근에 나온 문제들 많아요. 그러니까 넛지 이론, 뭐 이런 내용들, 귀인 이론, 이런 내용들. 정말로 기존에 보지도 못했던 내용들이 시험 문제 툭툭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바로 현지 교수 체계에서 새롭게 들어온 내용들이 시험 문제 출제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알파 행정, 핵심 체크, 그리고 이런 진도별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고사에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한 10계명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자신감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은 단순화시켜라. 그래야 공부가 방해된 요소를 다 제거해라.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세분화시키고 구체적으로 세워라. 그리고 이해할 것 이해하고 암기할 것 암기하되, 이해할 것은 당연히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그죠? 사고해라. 그리고 암기할 것은 연상 암기법이나 두문자 암기법을 활용해라 했고요. 그리고 바로 모의고사 통해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을 해 나가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부는 결국은요, 머리로 하는 것 같지만 이 엉덩이로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보야,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것은 너무 간단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keep it simple, stupid인데, 뭐 어떨 때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stupid, 무식하게, simple, 단순하게, 그래 keep, 지속적으로 해라, 이런 말도 쓰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단무지 원칙이다. 뭐 단무지 보게 되면 너무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음식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공무원 시험 합격, 단순한 겁니다. 단무지 원칙, 키스의 원칙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뭐 체력 유지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발 자투리 시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건 공부 아닙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암기상 암기하고, 밥 먹으면서 암기하고, 화장실에서 암기하고, 그죠? 잠자기 전에 바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암기하고. 그래서 이해할 거 이해하고 암기할 거 암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결국 자신감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간절함이 중요합니다. 꼭 시험에 합격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신감, 간절함, 이걸 바탕으로
키스의 원칙을 지킨다면 당연히 시험 합격은 바로 누가 선의로 주는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찾아야 될 당연한 권리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그래요. 제가 여기에 어떤 오리엔테이션, 성격이 강한 내용을 진행하면서 좀 시간을 제법 많이 끌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계속 질문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이해할 것 이해하고 암기할 것 암기하자. 언제 어떻게 강의가 진행됩니까? 앞에서 제가 커리큘럼 강의 계획 이야기했죠. 잘 보시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라든가 행정 내용에 대한 것은 알파인자 카페를 통해서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겁니다. 다만 질문하기 전에 먼저 검색을 꼭 해보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껴야 되잖아요. 검색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다시 답변 듣고 해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알파인자 카페에 정말로 10년 이상의 많은 자료들이 들어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선배들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답변 다루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활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의문점을 강의를 통해서 해소하기도 하지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해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시고 힘내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험에서 꼭 합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강의하겠습니다. 유계점과 함께 합격합시다. 예, 시간 제법 걸렸는데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실에서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